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 향후 전망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 결과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첫 투개표가 진행된 뉴햄프셔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총 16표를 얻어서 10표에 그친 조 바이든 후보를 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감세와 규제 완화를 큰 틀로 하는 경제 정책이 지속된다면 우리 수출 기업에는 유리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반면에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이며 한국판 뉴딜과 바이든의 그린 인프라 정책이 맞닿아 있어서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대한 불확실성과 행정부와 의회 권력이 분할될 경우에 따른 시장 불안정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나게 하는 미 대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향후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가장 핫한 두 남자와 함께하죠. 문서진 전문가님, 신기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야말로 핫한 날, 핫한 주제를 가지고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한 시간 동안. 이거는 조금 들어가기 약간 생뚱맞은 질문이긴 한데 네네. 제가 매번 이제 궁금했는데 오늘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네, 무섭다. 저희 이제 소개할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화요일에 핫한 남자라고 네. 하시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는 월요일에 핫한 남자라고 하고 아니요, 수요일에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화요일에만 핫하다라는 수식어를 제가 붙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화요일에 핫한 두 남자. 혹시나 왜 질투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다른 아니에요. 요일에도 다 핫하다 할 아닙니다. 화요일이 아니죠? 가장 핫한 것도 맞고 화요일에 핫한 두 남자와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또 화요일에 또 핫한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수익의 진수 코너까지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야인스톡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만땅님이 이쁜 앵커님 반가 하고 인사해 주셔서 저도 반가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자,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결전의 날,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 미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커졌었는데 이제 일단은 어제 오늘 우리 증시는 이를 앞두고 좀 강세를 보여줬고요.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좀 동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더라고요. 문서진 전문가님, 미 대선 앞두고 아시아 증시의 흐름은 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뭐 일단은 이제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이제 급락을 했었죠. 네.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반, 그다음 유럽까지 다 뉴욕 증시까지요. 다 무너지다가 월화 이번 주 들었죠. 월화 들어서 좀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좀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노출이 됐고 어느 정도 여기가 가격이 반영이 됐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결과가 나왔을 때 좀 반등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 같긴 합니다. 네. 다만 근데 이 부분을 저는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결과가 나왔을 때도 이게 지금 선거를 보면 완전 클리어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뭘 나오더라도 좀 찝찝하게 끝날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차라리 그냥 만약에 이번에 월요일 이번 주도 월화 모두 그냥 하락을 했다면 네. 전 차라리 그냥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면 더 괜찮을 거라 보는데 요 이틀을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또 결과 나올 때 또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을 한 해요. 번 변동성이 네.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네. 그런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긴 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됐지만 아직까지 해소가 된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변동성을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네네. 거죠.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시아 증시는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야간 선물 시장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 같이 따라서 올라간 건데 미국 선물 시장이 왜 상승을 할까? 사실 약간 좀 그 의아하긴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뭐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미국의 그 불복 시나리오가 있긴 하지만 대선 결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확정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기사들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저기 근거로 이제 펠로시 의장이 네.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지금 미국 하원이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에 대통령 부분에 있어가지고 선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매하면은 하원이 그러니까 미국 헌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대통령 승부가 잘 안 나는 네. 애매한 구간이다. 네. 하원이 결정하게 돼 있대요. 아, 그래요? 또 그런 게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지금 잡고 있잖아요. 네네. 그 펠로시가 오는 이제 기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도 다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뭐 그런 걸 보면은 혹시 거기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 불복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작동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어쨌든 뭐 그 대선이 그동안에 굉장한 불확실성으로 지금 시장을 눌러왔는데 대선이 어쨌든 이제 그 결정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는 시장이 뭐 이제 종점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심리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달러 약세 부분은 뭐 그 부양책은 계속 쓸 거니까 달러 약세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되면 신흥국 증시한테는 이거는 어느 정도 호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뚜껑이 열린 거니까 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불복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도 조금 걱정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느냐, 바이든이 당선이 되느냐.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 트럼프가 불복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때 따라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좀 반응하는 종목들이라든지 수혜주들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한번 당선이 된다 했을 때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조금 완화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저는 누가 되든 뭐 사실 중기적인 방향성은 유지된다라고 보고요. 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결과에 따라서 뭐 많은 시장 뭐 분들이 좀 참여자들이 뒤에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네. 좀 우려스러워하는 게 불복 뭐 좀 길어질 거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것도 지금까지 불확실성이 100이라면 그것 때문에 200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고요. 조금 경감되지 않을까 봅니다. 결과가 어쨌든 나오고 나면. 네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그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은 뭐 그러니까 100보다는 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그러네요. 부분이라고 네, 생각되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을 한다, 재선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일단 전통적인 이제 우리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빅테크 기업이 지금 공화당이 규제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반독점법 이런 거 다 규제를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규제보다는 좀 완화적입니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뭐 법인세가 인상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도 네네.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 빅테크 기업에게 또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뭐 빅테크 기업들은 어쨌든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기업이라서 바이든이 그렇게 뭐 독점으로 뭐 규제라고 해도 가게는 갈 거예요. 하지만 바이든이 됐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뭐 완화라기보다 규제의 강도가 약할 수 있는 쪽이 트럼프 쪽이 훨씬 더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빅테크 관련해서 수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 그러니까 뭐 같아요? 글로벌 기업은 뭐 애플, 네. 아마존, 구글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그쪽이 가면 우리나라 쪽의 플랫폼 회사들 보면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더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IT 업종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은 스마트폰 반도체 쪽. 아무래도 트럼프 물론 뭐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 통상 마찰이 안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이제 바이든 역시도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쪽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이든의 성격,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어찌보면 약간 친중 인사지 않습니까? 좀 친중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이 많이 당선되고 나면 중국 관련 부분을 트럼프 때보다는 훨씬 확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제가 뭐 외교, 안보 뭐 이쪽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제 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 자문단이 지금 바이든 이 선거 캠프에 경제 자문단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후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워런 후보는 대표적으로 엄청난 반중 인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인사가 지금 트럼프의 어째 보면 경제 자문의 가장 큰 게 피터 나바로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지금 워런 전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는 분명히 중국은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안보나 그다음에 외교적인 부분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트럼프 때보다 좀 유화적이긴 하긴 하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통상 압박 계속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하겠죠. 네, 더 강하게 밀 거고요. 이미 트럼프는 경고를 했어요. 중국에게. 내가 재선되기 전에 합의해라.
나 재선되면 진짜 안 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던졌는데 중국은 기다렸잖아요. 그쵸. 근데 너 안 될 수도 예, 있잖아. 근데 이제 재선되면 만약에 된다면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엔 뒤돌을 볼 게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또 사실상 돌아볼 게 없이 그냥 강경하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이제 재선까지 된다면 뭐 더 볼 게 없죠. 더 강하게 나갈 거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 관련 부분 계속 네. 압박되고 있고요. 화웨이 관련에 대한 뭐 이 규제도 계속 진행될 거니까 이쪽에 대한 반사 이익 뭐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물론 바이든이 돼도 5G는 갑니다. 바이든은 이제 뭐 이 직접적으로 5G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이 지금보다 보다 빠른 무선, 보다 빠른 유선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투자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 5G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누가 되든 상관은 없는데 다만 트럼프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 계획도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500조 이상을 지금 쓰겠다라고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5G 관련 종목 섹터는 조금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관련해서 뭐 카카오 네이버부터 시작해갖고 미중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으로 IT 부분들 또 이제 5G 관련주들을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당선이 된다면 조금 더 강하게 수혜를 받을 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셨고요. 만약에 그러면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지금 바이든 당선에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시장의 수혜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제일 다른 점은 친환경 공약 같아요. 트럼프는 맞아요. 네. 친환경 공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이든은 친환경 쪽으로 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친환경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은 기후 변화 대응에 2조 달러 규모를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2050년까지 100%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지난번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제가 뭐 미국 전국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5억 개를 짓겠다라는 5억 이제 개나요? 그런 이제 기사도 있던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어쨌든 신재생 쪽은 분명히 바이든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태양광, 풍력 예. 이쪽 좀 봐야 되는 거겠고요. 예, 태양광을 중심으로 아마 이제 봐야 될 것 태양광을 같고요. 중심으로. 뭐 이제 네. 뭐 풍력이라든가 이제 수소 쪽에도 이제 계속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쪽도 다 같이 연관이 돼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바이든은 2025년까지 탄소세 법안을 제정을 할 거고 탄소 관세까지 도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는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 들어올 경우에는 관세를 더 물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한 이제 종목들이 이런 부분에서 괜찮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향후에 배터리하고 전기차를 개발하는데 4천억 달러도 투입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여러 그 차들은 전부 다 전기차를 바꾸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2차전지 쪽에 뭐 그것도 이제 모멘텀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뭐 태양광 시설 짓는 거 이런 부분들은 ESS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2차전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될 것 같고 또 오바마 케어를 지금 이제 트럼프는 다 죽여놨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바이든은 지난 그 오바마 케어를 회복을 시키고 오히려 확대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에 또 의료보험 쪽인데 근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의료하고는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요? 미국 내에서의 네. 오바마 케어 한다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뭐 좋을 일은 별로 없거든요. 별 상관은 없는데 네. 어쨌든 미국 쪽에서는 이제 좀 수혜가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추가 경기 부양책 2조 2천억 달러 당장에 나오니 장장에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반에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되면은 뭐 수혜주 뭐고 바이든이 되면은 수혜주 뭐냐? 네. 저는 그렇게 뭐 크게 차이 안 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냥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누가 네. 되든지 결정만 되면 결정 안 되는 게 문제지. 결정만 되면 다 수혜주고 시장 다 올라갈 것 일단은 다 같고요. 갈까요? 예, 단지 이제 태양광 쪽은 바이든하고 너무 밀접하게 지금 시장에서 연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네. 가령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흔들리겠지만 그것도 또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쪽에 신재생 쪽만 조금 뭐 단기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오. 예, 뭐 트럼프 어쨌든 결정 안 되는 부분이 제일 큰 불확실성이 제일 큰 문제고 결정만 되면 뭐 다 시장은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진리님이 아무나 되라 한 방에 끝내자 제발 하셨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빨리 결정이 되지 않는 게 문제지 만약에 되기만 한다면 어느 쪽이든 증시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떤 결과를 전망하고 계세요? 뭐 제가 이제 정치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음. 뭐 이게 흘러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언론 뭐 이야기 나오는 거, 그다음에 지금까지 뭐 미국 대선의 뭐 역사들이 있는 거 쭉 보면 네.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그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투표는 바이든이 이길 것 같은데 이게 결과는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게 어렵죠?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투표를 딱 뚜껑을 열고 났을 때는 네. 분명히 이제 뭐 그러니까 바이든이 확률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죠. 여론조사 결과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는 이미 불복에 대한 시나리오를 막 잘 짜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뭐 신기수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거기에 맞춰 민주당도 이제 나오잖아요. 결국 애매한 상황이면 하원에서 표결해버려가지고 그냥 결과 만들겠다라는 네. 건데 거기에 트럼프는 좀 더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투표를 했을 때 재검표 해가지고 다시 표를 바꾸자는 건데 트럼프가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편 투표가 아무리 좀 뭐 분리해서 예를 들어 뭐 오류도 나오고 뭐 하더라도 표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재검표는 의미가 없거든요. 네네. 그럼 그걸 왜 하려고 할까요? 시간 끌기인가? 아니에요. 그 표 자체를 우편 투표 자체를 무효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했던 게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야 이거 11월 3일까지 온 게 유효하고 나머지 거는 유효한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뒤에 거 뭐 내 표도 있지만 다 필요 없어. 그냥 그 뒤에 거 다 무효.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높은 게 이미 지금 나오기 전에 위스콘신주 지방법원에서 낸 판결을 위스콘신주 주 대법원이 바꿨어요. 원래 이제 위스콘신주 이제 지방법원에서 소인이 11월 3일에만 찍힌 것만 해도 표 인정한다 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대법원을 끌고 갔어요. 주 대법원으로. 아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아니고 주 대법원을 끌고 갔는데 위스콘신주 주 대법원이 11월 3일까지 안 오면 네. 그냥 그 뒤에 거 다 무효한다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미 그 시나리오가 지금 써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이 우편 투표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선거인 날 아닌 뭐 사람에게도 우편 투표가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불복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줬고 제가 말하는 건 재검표 쪽보다는 이걸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만약에 검표했는데 이게 뭐 다르게 많이 나와버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봐라 이거는 더 뒤에 거도 더 그래 갈 수도 있다. 이거는 무효다라고 해서 무효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연방 대법원으로 갈 건데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연방 대법관들이 지금 현재 공화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잖아요. 네. 63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가면 이게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건 있습니다. 그냥 현장 투표에서 네. 그냥 그 바이든 이겨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투표 가든 말든 무효하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딱 11월 3일 결과가 그냥 딱 바이든이 이겨야 돼요. 나중에 확실하게. 예, 뒤에 들어오는 그죠? 거 뭐 주별로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뭐 6월 뭐 11월 3일까지 소인까지 찍힌 것까지도 개표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 나중에 뭐 개표해서 역전돼 버리면 그 더 시끄럽죠. 예. 근데 그냥 그렇기 전에 그냥 확실한 승리. 바로 그냥 바이든이 승리되면 오히려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거고요. 불복을 해도 이걸 바꿀 수 없거든요. 의미가 없고. 근데 말한 것처럼 좀 애매하게 나오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장 가장 투표는 무서워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는데 뒤에 들어오는 우편 투표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이건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보다는요. 네. 사실상 의회가 누가 장악하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뭐 바이든이 돼도요. 지금 이제 상원을 만약에 공화당이 장악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훨씬 더 기대감을 낮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바이든의 정책적인 뭐 모멘텀, 그러니까 규모라든지 네. 부양책의 규모라든지 부양책을 쓰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늦어진단 말이에요. 속도, 규모가 다 제한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싫어하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돼도 만약에 의회를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해버리면 그러면 트럼프가 쓰려고 하는 정책 자체가 또 당연히 속도나 집행 관련 시점이 다 미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될 거면
아니 화끈하게 그냥 한쪽으로. 만약에 그죠? 한쪽으로 밀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확실하게. 그렇죠. 그냥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의회 장악도 민주당이 하고 네네. 트럼프가 되면 공화당도 그대로. 시장에는 대신 블루웨이브가 더 좋다. 시장에는 시장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고 그러니까 의회도 민주당이 민주당이 장악. 하고. 아무래도 시장에 돈이 그만큼 더 많이 뿌려지니까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합니다. 불안한 부분들 확실하게 한쪽으로 이왕이면 파란색으로 가자라는 건데 신기수 전문가님은 미 대선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전망은 뭐 이제 저는 기사 보고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네, 하죠. 기사 보면은 전국 네. 지지율은 일단 바이든이 6% 정도 이제 6.8% 앞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일 이제 근접해서 했던 지지율 조사가 네. 그리고 이제 경합주 지지율이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이제 경합주 판세를 보시면은 전부 다 바이든이 일단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아이오와만 트럼프가 46.5고 바이든이 45.8이죠. 그래서 아이오와만 트럼프가 이제 앞서는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바이든이 일단 앞서가기 때문에 투표 결과는 바이든이 우세라면은 뭐 샤이 트럼프가 또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있긴 있는데 또 이번에는 아니다라는 이제 썰도 어. 많고 그럼 샤이 트럼프만 있냐 히든 바이든은 없냐 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어쨌든 이제 뭐 그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긴 있지만 누가 뭐 맞추겠냐 이러면 모른다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이런 걸 지금까지 뭐 추세로 본다면은 바이든이 우세한 걸로 보입니다. 플로리다가 이제 그 승패 윤곽이 이제 플로리다가 경합 지역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네. 요게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그 5일 날 오전 한 2시 정도까지 플로리다가 제일 먼저 개표가 될 거라고 그래요. 그쪽에서 이제 일단 윤곽이 잡히면은 아마도 이제 전체적인 판도가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좀 그런 이제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최종 결과까지는 지금 우편 투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걸린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가령 플로리다 쪽에서 바이든이 못 이기고 트럼프가 이제 플로리다 쪽에서 이겼다. 그러면 또 정말로 복잡해지겠네요.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트럼프가 승리 선언할 거라고. 그쵸. 그럼 트럼프가 승리 선언 빡 해버리고 나중에 우편 투표에서 뒤집히면은 그거 사기다 이러고 불복할 거. 불복하고 이제 이런 네.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대기는 일단 하고 있어서 뭐 저기지만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우편 투표까지 가서 뭐 저희가 돼서 불복 시나리오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한다 그래도 저는 뒤집는 것까지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노이즈는 중간에 있겠지만 그래도 나온 대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편 투표 지난번에 위스콘신 그거 이제 그 무효화 시킨 거는 네. 연장해줬거든요. 위스콘신 주에서 연장을 해줘갖고 연장된 부분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은 무효다 이렇게 해준 건데 다른 데들은 이제 연장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기간 내에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투표 자체를 무효시킨 뭐 부정선거에 어떤 증거가 있거나 이러지 않은 바에는 무효시키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우편 투표까지 나오면은 일단은 결과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뭐 네. 생각은 하고 있어요. 미국 대선 참 복잡하네요. 이제 시청자 준호님이셨나요? 빅테크의 5G다 하면은 트럼프를 응원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배터리를 생각하면 바이든을 응원해야 되는 거냐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두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더 바라고 계세요? 시장을 딱 본다면 트럼프예요, 바이든이에요? 아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지금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까 뭐 빅테크라 생각하면 IT면 뭐 트럼프냐 그다음에 2차 전제 생각하면 뭐 바이든이냐. 근데 트럼프가 돼도요 2차 전제는 가요. 그 트럼프가 돼도 네. 제가 이야기한 풍력은 갑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면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 관련 기업들도 트럼프가 못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풍력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미국 쪽의 모멘텀보다는 유럽이랑 아시아의 모멘텀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도 상관이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굳이 그거 나눌 필요는 없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블루웨이브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고 그다음에 의회까지도 민주당이 다 장악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됐을 때 달러가 엄청나게 시장에 많이 쏟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때보다는 양쪽으로 많이 쏟아낼 거기 때문에 네. 똑같이 뭐 트럼프가 돼도 달러 약세는 돼요. 약세의 상황이 트럼프는 주변국을 통상 압박을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다른 이제 통화들을 평가 절상시켜서 달러를 약세를 만드는 거기라서 네네. 사실상 오히려 이거는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더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시장에 엄청나게 미국 내에 엄청나게 정말 폭탄 같은 소위 말하는 돈을 풀어놓고 이 돈이 많이 풀린 걸 그냥 미국 내만 머무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밖으로 뺄 겁니다. 그 밖으로 빼는 과정에서 신흥국이랑 그다음에 상품 같은 것들이 많이 네. 올라가니까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바이든이 되는 게 더 바이든? 좋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요?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혹시 신규 전문가님, 이용욱님께서는 만약에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폭락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번에 이제 주가 조정이 나왔고,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나스닥이 다우보다 요 근래 보면 좀 약해요. 그런데 이미 바이든과 관련된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늘어지는 게 문제지 네네. 확정되면은 다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게 누가 되든 간에 또 문제는 경기 부양책이 언제 얼마나 되느냐가 또 관건이다라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책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일단은 뭐 지금 대선 결과가 언제 나오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대선 결과가 미뤄지면 당연히 경기 부양책은 미뤄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경기 부양책은 나온다라는 거고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게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봐요. 저 오늘 낮에도 제가 주식과 개론에서 좀 설명을 했었는데 네. 지금 미국의 주요 그러니까 명품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혹시 사진 보셨어요? 다 문 닫았어요. 다 문 닫은 게 아니라 폭동 이런. 예, 그거 이미 그죠? 뭐 거기 전체적으로 막 셔터만 닫은 게 아니라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간판까지가 나무 합판을 다 돼가지고 아예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봉쇄. 예, 누가 되든 간에 극렬 지지자들이 지금 현재 이게 좀 소요 사태가 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3개월 동안 지금 미국의 총기 판매량이 급증을 했어요. 3배나. 네네네. 그런 모든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누가 되든 간에 부양책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런 막 소요 사태나 이런 거에 나오면 당선되고 났을 때는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누가 빨리 당선되냐가 문제인 거지 결국에는 나온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양책이 이제 뭐 빨리 부양책이 나와야 되긴 될 될 텐데 네.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면은 일단 공약상으로는 바이든이 부양책 규모가 더 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바이든이 일단 그 되는 게 좋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가령 요번에 공화당이 수성을 하게 되면은 상원을 빨리 통과가 안 되겠죠. 그럼 또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도 민주당이 잡는 게 그 상원도 민주당이 잡는 게 아무래도 이 빨리 통과하는 부분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뭐 블루웨이브 이러잖아요. 네. 블루웨이브 되면은 뭐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역시나 한쪽으로 확실하게 되는 게 경기 부양책의 속도라든지 규모 면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결과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응 전략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미사에서는 이후에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 투자 대응 전략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뭐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은 누가 되든 간에 일단 있습니다. 네.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미국의 또 뭐 대선 불복도 있고 결과에 따른 또 뭐 소요 사태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분명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중기적인 방향성은 우상향이다. 네. 예, 어쨌든 뭐 상승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아주 절묘하게 FOMC 회의가 있어요. 대선 끝나고 그쵸. 나서. 그러니까 네.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안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그래서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지금 저는 이제 9월 달 FOMC 회의에서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6월 달부터 별 내용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대선 그때는 한참 대선 레이스고 자칫 이제 연준이 뭔가 통화적인 스탠스를 강하게 취할 때는 이거 대선 개입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취할 거다. 근데 대선 결과가 끝나는 11월 달에는 조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했는데 네네. 대선 결과 보잖아요.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FOMC 회의에서 더 강하게 만약 급락이 나오면 네.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FOMC 회의를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FOMC 회의 이후에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파월 의장이 또 발언하거든요. 네네. 그 부분도 좀 중요하다. 오히려 저는 FOMC 회의 조금 더 결과 그쪽에 조금 더 주목하자. 주목하자. 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미 대선과 관련한 우리 투자 대응 전략 어떻게 짜실까요? 일단 뭐 친환경 관련주는 바이든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제일 변동성이 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조금 예민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하게 되면은 이제 통과 불확실성이 또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네. 뭐 가령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트럼프 이제
불복 불확실성까지 부각이 되게 되면은 시장 흔들릴 여지가 분명히 있죠. 제일 안 좋은 거는 재검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림 잠깐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그 엘고 재검표 때 보시면은 저 나스닥이거든요. 그때 이제 3,416에서 2,822까지 그 재검표 때문에 빠진 거예요. 재검표 시나리오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쭉 내려갈 텐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재검표가 가능했던 게 이제 민주당이 하원에서 재검표 하자 그래갖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령 바이든이 안 됐다고 해서 바이든이 불복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재검표 네. 시나리오는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지난번 같지는 않고 이게 제일 이제 우려되는 부분인데 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어쨌든 12월 중순 이후에 이제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참 싸모아 가지고 지금 다 지금 소화를 시키는 구간이기 때문에 12월 중순 이후에는 저는 굉장히 시장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 불확실성을 내가 대응을 하면서 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링 밖으로 나가야죠.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아닐 거라면은 여기서 계속 파이팅을 할 거라면은 네. 예, 계속해가지고 뭐 치고 빠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이 안에 있으려면 어느 정도는 맞을 각오는 좀 해야 되거든요. 싸워보자. 예, 그래서 네. 12월 이후를 보는 게 오히려 더 속 편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미 대선에 대한 우리 시장의 향후 전망을 좀 체크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누가 당선되길 바라고 계신가요? 이제 그 결과가 내일 모레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이제 그래도 내일 오후쯤이면 확실하게 좀 윤곽이 그래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결과에 따른 또 여러분들의 포트 점검 또 시장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또 길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